우리가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과거에 문자, 편지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화가 생기면서 보이스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매일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영상에서 동영상으로, 또 동영상에서 3D로 이렇게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보의 전달 방식이나 홍보 방식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정보의 전달자인 방송과 또 정보를 받는 시청자 내지는 청취자인 우리, 이 사이에 그 간극이라고,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정보의 전달자가 정보의 생산자가 되고, 또 정보의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뭐 그 부분에서도 프로슈머라는 말이 가능한지,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결합된 것이 가능한데, 정치를 해보니까 저는 늘 정보 내지는 뭐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기자들이 잘 찾아오질 않고 그 매체를 내가 뭐 어떻게 소유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방송국을 찾아와서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99명 가운데 제가 유일하게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마 1인 방송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뭐 기업이나 뭐 다른 IPTV 뭐 인터넷 방송 뭐 회사 그런 지식인들은 있겠지만 정치인이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ICT, G20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미팅 서비트에 가서 서비트에 가서 이걸 보여줬어요. 올라가서 우리 한국에 지금 집에 100mbps의 인터넷 백본이 꽂혀 있고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고 핸드폰 5천만 대 지금 가 있다. 5천만 대 가 있고 인터넷 이거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인 내가 1인 방송국을 운영해서 내가 오늘 방송한 내용을 보여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정보통신학회 회장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영어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최초의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국 대륙을 방문하고 또 항해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최초의 용기와 그것이 최초라는 것이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도전적인 것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엄청난 두려움과의 싸움, 미답의 그 세계를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창발적인 점에서도 그렇고 그 도전의식에 있어서도 최초라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세리가 LPGA 승리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승리했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미국에 가서 거기를 도전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의 그 두려움과 어려움,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한 용기와 담력과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다리로 세계 수영을 제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얼마나 많은 밤을 지쳐졌겠습니까? 이번에도 저희 아시안게임 박태환이 하는 거 보면 키가 10m, 20cm, 10cm 차이가 나는데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안고 수많은 수영장에서 하루에 10km 이상씩을 수영을 하면서 잠을 이루는 밤을 지새우면서 그 외로움을 밤을 싸워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오늘의 박태환이와 있고 김연아가 있다고. 누가 김연아가 우리 짧은 다리로 피겨스케이팅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도전해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외로움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경외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10대들에 대해서 참 존경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자기 분야에서 여성으로, 혼나는 여성으로 보스거리에서, 또 해양연구소에서, 무슨 대학에서 각 분야에서 기술사가 되고, 또 기술자가 되시고, 또 교수가 되시고, 참 미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각 분야에서 엄청난 최초에 도전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부 때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더 밀어붙이고 더 최초에 도전하는 노력을 통해서 후배들이 그 한계를 넓혀주시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그만둬도 참 많이 왔다고 생각해요. 제 능력에 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비해서는 참 너무 과분한 또 행운으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었으면 아마 총목회 그런 법률 만드는데 앞장섰을 것이고 틀림없이 저한테 로비가 왔을 거고 돈을 받았을 텐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제가 국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잘 벗어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운과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나서 무학의 부모님 밑에서 초등학교도 안 가본 부모님들 한글도 깨우치고 저희 영어 틀린 거 이런 건 뭐 별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맞춤법 틀린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아버님이 중국집 주방장 하셨는데 시골에 농협 지소가 있습니다. 농협 지소. 제일 높은 분이 소장이야. 농협의 지소장이니까. 근데 짜장면 몇 그릇, 탕수육 몇 그릇,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예산값 먹고 이제 나중에 청구서 써서 보냈는데 아버님이 이효숙 지소 소장님께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맞춤법 모르시니까 이효숙 송장님께 보내가지고 4시에 동시가 뽑혀 나오기도 하는 그런 교도소에 앉아 있는데 아버님이 구구절절히 이제 반성문 쓰고 나와가지고 복학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 반성문 써서 보내는데 교도소 검열관리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슨 빛나는 데니 보내는 무슨 알카에다의 지명문 같은 처음에는 제가 그 아버님 편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교도소에 저놈이 아주 부잣집 아들로 치과대학을 다녔으니까 아주 부잣집 아들로 생긴 것도 그때는 자연이 훼손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이게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복부이 많아요. 막 이렇게 쭉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 준수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만히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들 잘못 들어서 그렇지 아주 어디 재벌 2세나 뭐 숙현은 아주 부잣집 딸도 있고 그런 놈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아버님 편지만 오면 산통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알카에다는 그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그 추억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보관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어디 그지에도 뭐 수십 번을 더 이사를 다니고 뭐 풍찬 노숙을 했으니까 나홀로 도망가고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많이 왔습니다. 충북 계산군 정착면이라는 구매산골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에서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안 배웠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없었어요. 학교 시골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발음이 좀 나쁘거나 영어가 시원찮을 때는 항상 그걸 핑계로 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제가 대학에 서울대 있는 그래도 유수한 대학에 치과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때 수세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강남 뉴욕시가 옆 건물에다 병원을 개원했는데 병원이 잘 됐어요. 거기 내려다보고 강남대로만 내려다보는데 야 우리 한강 상류 숭리산 자락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많이 올라왔구나 생각했어요. 조금 이따 국회에 가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나 많이 왔다. 그 다음에 과천의 청사에 장관실에 앉아서 이렇게 관악산에 낙엽이 떨어진 걸 보면서 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참 많이 올라왔구나. 저는 제 실력을 아니까 참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오고 벌써 이제 인생이 이제 살 날이 죽을 날이 살 날보다 긴 지금 이제 시기를 맞고 있는데 참 많이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계의 역사라는 것이 최초에 도전한 사람들의 기록이다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최초에 도전한 것을 전형으로 만들고 또 모델로 만들면서 세계 역사는 진보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참정권, 그게 얼마나 된 일일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200년이 안 됐죠? 100년도 안 된 일이고 여성들의 참정권, 우리가 볼 때는 뭐 중세 때부터 투표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걸 누군가 주장하고 그것을 누군가 뚫어내고 그것을 보편화시키고 그 제도화하고 법률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역사가 발전해 온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 1215년 무슨 마그나 카르타, 뭐 명예장전, 뭐 권리장전 다 있었지만은 200년, 100년 되지 않은 일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걸 여러 제도를 해보고 뭐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이전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그래도 투표로 권력을,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력을 세우는 제도가 그래도 부작용이 적다는 생각을 갖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 상권 분립, 주식시장 같은 거. 이게 그 얼마나 된 일이겠습니까? 100년, 200년 밖에 되지 않은 일이 200년, 300년 얼마나 된 일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주식시장을 만들고 자본을 시장으로부터 끌어들이고 주식회사를 만드는 그런 누군가의 차관, 그것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의회 제도, 국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회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무너지고 러시아도 대통령 선거를 뽑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새로운 전형을 만들고 누군가가 최초에 도전하는 과정, 그것을 확산하는 과정, 그것을 보편화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초에 도전한 역사를 넓혀오고 보편화시킨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므로 우리는 최초에 도전하는 삶의 지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걸 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제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이를테면 고향인 그 충청도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외지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먹어간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 충청북도에서 외지에 나와서 국회의원 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고향에 다 고향으로 내려가죠. 제가 낙산하니까 고향으로 가는데 그 고향 내가 지금 광개토대왕인데 지금 대륙으로 나간 사람이 왜 내가 반도로 들어가냐? 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여기 도전했습니다. 충북지사 오라는데 안 갔습니다. 여기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전했어요. 경기도 안산 대처에서 한다. 세 번 했습니다. 지금. 외지에 나와서 세 번 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충청도에서는 없습니다. 그것도 최초에 도전한 치과의사가 국회의원 세 번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치과의사가 정치인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치과의사가 정치의장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치과의사 후배들은 이제는 앞으로 뭐가 될 거냐 하면 우리 대학 후배들 그 앙케이트 조사하면 정치인 하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온답니다. 이제 그 제2연예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제가 대변인이 되니까 치과의사 대변인이 된 건 처음인데 그때 당시 장관 되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무슨 치과의사를 과학기술부 장관을 시키냐 이런 걸 5분 발언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아무 조용해. 그래서 치과의사 옆에 내가 전화했어. 강력히 좀 항의 좀 해주시오. 성명서 내고 막 거기서 그 다음에 뭐 이러면 그 다음에 공식 사과했어요. 그러나 좀 낯설죠. 치과의사가 과학기술부 되면 낯설죠. 그제 치과의사가 이재용 장관이 환경부 장관 됐는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어요. 제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계를 스스로도 무너뜨려야 되고 사회가 무너뜨리는 일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여자인데 뭘 할 수 있나? 내가 여자인데 어떻게 대통령 될 수 있어? 내가 이 주방장이 여기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자기 스스로 갖는 생각부터 움츠려드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후배들에게 또 하나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은 또 다른 여자 후배 과학자, 공학자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 도전하셔야 돼요. 포스코 사장하셔야 돼.
공장장에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예? 또 교수님 하시는 분들 또 회사 하시는 분들 더 큰 회사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뚫어가고 해야 돼요. 저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 별거 아닌 실력도 없는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창조적이고 더 도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직 전혀 여러분들한테 뒤떨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더 세계로 가고 더 노력하고 죽을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도전하고 창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것이 늦지 않는 길이고 제가 세상에 나온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원에서 한 것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은 세계 최초의 1인 방송국을 만드는 일이다. 다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우리 입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버추얼 스튜디오 하나 사는데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버추얼 스튜디오는 뭐냐? 방송국이 갖고 있는 편집실, 방송국이 갖고 있는 송출 장비, 방송국이 갖고 있는 스튜디오, 이 세 개를 컴퓨터 하나와 소프트웨어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 한 거예요, 지 혼자. 송출은 주파수도 없고 송출 장비가 없으니까 SNS가 하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하는 거죠. 트위터가 있으니까 트위터에 동영상 실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이메일 5만 개 내가 갖고 있으니까 쏘는 거죠. 거기 스팸 엄청 많이 갈 거예요. 그 전에 시도 갔는데 이제 동영상 갑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김영환 클릭하면 네이버나 여기 나오니까 거기서 내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옵니다. 김영환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놈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지명도가 좋은가 봐. 올라가 있어. 거기 클릭하면 동영상 나오거든요. 그 사람 보라는 거죠.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올릴 수 있고 좀 더 있으면 송출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도 올려 실으면 되니까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편집 이거는 소프트웨어 이게 잘 되어 있으니까 지 혼자서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녹화하고 요거 한 거 그대로 방송 저기 올라갑니다. 제 방송에 오늘 아침에 뭐라고 떠들었나? 어제 떠든 거 다 올라가 있고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그건 버추얼 스튜디오로 제작할 수 있는 그거가 다 되어 있으니까 돈 1,500만 원 투자한 거죠. 그렇게 해서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든 거. 이거 세계 10초니까. 그래서 10초라고 우길 거니까. 그래도 시비 걸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네? 뭐 별거 아닌데 뭐 갖고 폼잡냐.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점잖은 처지에 우리. 네?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삼청동 옆에 가회동이라는 우리나라의 올해 북촌 한옥마을 입구에다가 한옥치과병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국회의원 들었는데 친구들 다 막 법무장관 되고 뭐 우리 안산에 우리 손영배 법무장관 되고 내 친구 정동영 장관 통일부 장관 되고 원내대표 되고 9시 뉴스에 막 회차할 때 저는 이제 낙선해가지고 저 캠브리지에 구석지에 가서 교환 교수 비슷한 걸 갔지만 뭐 교수는커녕 뭐 그냥 가서 노는 거죠. 거기 캠브리지에 가서 이제 고민하는데 그 걔는 이제 틀려먹고 그 다 따라가는 열린우리당 안 따라가고 고집교국에다가 낙선하고 우리 이일 원장님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떨어뜨리시죠. 근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너무나 열심히 베아트릭스 포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베아트릭스 포터 아시는 분 있나요? 피터 레빗이라는 그 동화 그림 동화책 어렸을 때 읽으셨을 텐데 그거 쓴 작가가 베아트릭스 포터입니다. 저보다 다 유식하지를 못하시구나. 베아트릭스 포터의 기념관을 갔는데 영국의 그 웨이크 디스트릭트라는 그 지방, 호수 지방에 있습니다. 그게 윌리엄 워즈워드의 카티지도 있고 수선화라는 시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곳인데 그 베아트릭스 포터가 네? 여자 그
그 작가인데 피터 레빗이라는 동화를 써가지고出版사를 쫓아다녔는데 19번째로 나한테 한 바퀴 맞았어. 그 나중에 지금 그 여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잡지사에서 그걸 편집을 했는데 세계적인 그 성공을 했습니다. 토끼 동화입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 건 아닌데 그 호수 지방에다 땅을 5만 평인가 50만 평인가를 샀는데 그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거를 기증했어요. 그것이 내셔널 트러스트.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한국의 내셔널 트러스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1215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이 생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연과학이 요람 아닙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이 노벨상을 70개인가 100개인가를 받은 대학이죠. 뉴턴이 나왔고 왓슨 앤 크릭부터 무슨 중성자 레더포드 맥스웰 홀웰 하여튼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나오고 지금 스티븐 호킹이 있는 대학이죠. 그런데 1300년대에 만든 체프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나가서 때려 부셔가지고 거기다가 초고속 풍신만 간다고 그럴 수 있을 건데 그걸 고쳐서 그냥 쓰고 있어요. 그 역사, 그 전통. 근데 우리나라 한옥은 다 없어지고 우리의 전통은 다 부셔서 새롭게 만드는 이런 나라를 이 정신적인 토양을 바꿔야겠다. 난 이제 정치는 끝났으니까 가서 한옥 시키는 운동을 해야겠다. 그런데 한옥을 그냥 시킬 수 없으니까 한옥을 하나 빌리든지 사든지 짓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치과 의자를 하나만 놓으면은 거기서 임플란트 한 달에 2개 내지 3개만 씌우면 그걸로 집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한옥 보존 운동 해야겠다. 이렇게 처음에 소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옥을 보러 다니니까 북촌 한옥 마을. 이거는 그냥 어디나 다 600년이에요. 지금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인데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라는 게 이게 역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고급 관리들이 다 살던 곳인데 거기 어디 돌 하나 풀 하나가 다 600년의 역사 아닙니까? 500년 조선에 100년 더 지났으니까 600년의 역사가 묻혀있는데 이건 엄청난 장소죠. 거기에 북촌 한옥마을 입구에다가 제가 이제 치과를 차리려고 하니까 치과 의사들이 한옥에 치과를 차려서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있더라. 100가지. 내가 책을 언제가 써놔야 돼. 나도 처음 알았어. 추워서 안 되고 더워서 안 되고 비싸서 안 되고 좁아서 안 되고 나중에 벌레가 나와서 안 되고 수리를 하는데 돈이 들어서 안 돼. 그래서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제가 한옥에다 치과를 찾으면 어떻게 망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치과를 찾아요. 실제 마음에 그런 구석이 진짜 안 되는 12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안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겨울에는 앞에 그 유동인구가 100명도 없습니다. 거기다 병원을 차리니 미친놈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걸 차리면 세계 최초의 일은 될 것이니까 우리나라 최초니까 세계 최초죠.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대박이 났죠. 아무리 정신이 만든 거지만 너무 그 역발상 한옥에다 한의원을 차리는 건 있지만 한옥에다가 첨단 의료를 하는 것은 없으니까 파나소닉 고문이 한국 방문했어요. 유네스코 그 고문이 아마 그 오늘 걸지 몰라. 그분이 고문해가지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거 답사 때문에 한국에 오셔서 부산에서 들어와서 한국으로 해가지고 김포공항으로 나가셨는데 지나가다가 우리 한옥병원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이것이 첨단에다 전통을 융합한 것이다. 여기 들어오니까 디지털 엑스레이 있고 렌 다 깔려있고 다 첨단으로 되어 있는데 겉은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옥이 이런 첨단과 잘 어우러져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파나소닉 회장이 차를 타고 김포로 가는 과정에서 부산에 와서 뭐도 보고 붕도 보고 다 봤는데 이번 한국 방문에서 최고로 임프레시브하고 최고로 감동을 받은 것은 저 한옥치과였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그 가이드가 나한테 전화했습니다. 뻥 아닙니다, 뻥. 거기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우리 한옥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공연 한번 하고 갑니다. 역발상이기 때문에. 감동의 감동.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감동. 제가
병원을 디자인한다면, 제가 이제 미술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작품을 쓸 수는 없고, 병원을 디자인한다면 하루에 한 개씩 내가 새로운 창발적인 병원을 만들 수 있어. 조금 더 여러 개, 내가 8개 만든 병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투자를 안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만든다 보니까 빚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이 아이디어를, 이 한옥에서 치과를 만든 아이디어를 10억을 주고 100억을 준다고 내가 팔겠습니까? 근데 누가 돈 주고 사는 놈이 없네, 이게. 네? 그래가지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6년 동안 병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국회 가서 심판을 받았는데 299명 국회의원 가운데 299등입니다, 지금. 재산 등록이. 감기가부연보다 돈이 작아 내가 지금. 감기가부연 플러스 1억 5천, 나는 마이너스 8억 5천. 그날 내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김영환은 꼴등이 아니다. 에? 내가 지금 한옥 그 집이 지금 시가로 따져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자식들이 국회의원들이 재산 줄이려고 전부 공시지가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5천억 있다면 이건 한 1조 5천억 있다고 봐야 돼. 이 도둑놈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재산이 작다고 항의하고 그거를 좀 눕혀달라고 이렇게 한 사람은 저밖에 못 봤대. 내년에 어떻게 좀 불법을 감행해가지고 제가 재산을 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보려고 생각. 이 빚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 요즘에 채널몇씩 팔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갚았는데 조족지에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김영환이 어떻게 하다가 한옥에다 치과 차리는 생각을 하죠. 박상회장님 끌어와서 야 그건 네가 생각한 거 맞냐? 요즘에 또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또 하나의 기자를 내가 보여주마.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전통에다가 방송 얘기를 좀 했죠. 세계 최초의 방송 얘기를 하고 전통에다가 성단의료 결합한 것이 한옥치과라고 얘기했죠 지금. 근데 그러면 현대미술에다가 성단의료를 결합한 걸 하나 한번 보여주마.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생각했어. 레이저 그거 있나? 이거 치과죠, 이거 한옥치과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9자방인데 전통 가옥을 그대로 보존한 거죠. 내가 베아트릭스 포터한테 배워갖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거 부시고 양목으로 고치면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죠? 이거 그대로 보존한 겁니다. 한옥 보존 지역이니까 바꾸지도 못해. 요거 9자방입니다, 여기 9자. 9자방이니까 1m 90cm입니까? 2m 가까이 되죠? 9자. 한 자가 얼마인가? 30cm?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요 덴탈 체어가 여기 한 1m 50 되는데, 발 여기 조금 더 나와야 되네, 키 큰 사람. 요거 딱 세우면 여기 1m 정도 소통하게 돼 있어, 이게 다. 우리 선배들이 치과 살기 딱 좋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요게 안 되면 옆으로 누이는지 이게 복잡해. 한옥이. 누워있으면 석가래가 보이고, 이 품격이 다르죠. 여기, 제가 여기 개인 사생활이지만, 윤석화, 또 노영심, 장사희, 고은, 하여간 여러분 아시는 분들 다 유명한 사람 다 왔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신화받은 사람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 여기 걸어오는 길이 소나무길인데, 제일 아름다워. 서울에서 제일 아름다워. 그리고, 그 뒤에 북촌 한옥마을이고 거기서 차 마시고 스케이팅 받고 거기서 맛집에 가서 밥 먹고 덕수고 한번 걷고 가는 거죠. 이빨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정서가 있고 문화가 있고 품격을 집안에 일로 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1926년 순종 출상일날 있었던 순종의 어가입니다. 이게 내가 이걸 인터넷에 찾고서 이 사진을 찾고서 돈 벌었다고 우리 간호사들 데려다가 삼겹살을 엄청 사줬습니다. 애들이 왜 저걸 사줬는지는 몰랐어요. 저건 1억 벌었다 내가 1억이 아니라 10억 벌었다. 그런데 이 애들이 그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사진에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 간판이 발견됐습니다.
이해박난집이에요. 해 안에 하나가 있고 난에 니은이 있어. 이해박난집.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100년이 지난 후에 100년 아니고 90년이 지난 후에 임플란트가 생길 걸 알고 지금 이런 거 썼어요. 이해 넣는 집이나 이 빼는 집이나 이빵이나 뭐 하면 전혀 안 쓰죠.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이게 임플란트 아닙니까? 이게 임플란트. 그게 돈 하나 쓰는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임플란트가 딱 꽂혀 있는, 어허, 이 이야기 텔링 수법이죠. 이야기를 빼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격에다 컴퓨터 그래픽을 했죠. 이건 틀린 로고 같이 보입니다. 이해방난집. 이거 아래가 들어가 있으니 너무나 고풍스럽고 좋잖아요. 이걸 지금 특허청에다 지금 특허를 출연해놨는데 내가 지금 그거 소관 붙였는데 이놈들이 특허를 안 내주네. 이게 지금. 김영환의 이해방난집은 집값되는데 이해방난집은 좀 안 되고 아래도 쓰고 이게 지금 내 상표고 내가 연구한 건데 이 자식들이 이거 안 해주네. 이거 국정감사를 해야 돼. 다음. 이렇게 하면 되지? 요게 설명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여성 공학인들이 좀 이런 풍요를 좀 가져보십시오. 좀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단체로 왔대요. 단체로 오세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미술관을 만들어 놨어요. 5년 동안 운영하다 망해가지고 지금 집주인한테 돌려줬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대미술. 이게 불난 디스코 나이트장, 클럽장입니다. 고간 2층 이렇게 높은 데가 있죠. 그걸 공연장 같은 높은 데 있잖아요. 그걸 찾았습니다. 현대미술, 정크미술이라고 해서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붙여서 하는 미술, 대지미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막 뽕네프의 다리를 강목으로 막 도우면서 그걸 미술이라고 우기는 거, 또 설치미술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막 해놓고 해체하고 막 그런 미술. 왜 미술을 캔버스 위에다가 꼭 유화로 그려야 되느냐? 형식을 파괴하자 이겁니다. 저도 왜 병원의 인테리어에 돈을 그렇게 써야 되냐? 병원을 그게 참 편의적으로 대기실 만들고 소파 만들고 테레비 붙이고 산드리에 붙이고 덴지온을 써서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냥 하자. 그냥 시멘트 바닥 그냥 하고 노출 콘크리트 배관 그냥 하고 그냥 형광등 붙이고 그렇게 할 수 없냐? 그래서 진료비 30% 싸게 하는 병원 만들면 안 되냐? 그래서 그걸 현대미술의 그 용어를 사용해서 로프트 병원이라고 이름을 유식하게 붙였어요. 로프트. 그게 무슨 창고, 다락방 뭐 그런 뜻이 있답니다. 제가 그걸 뭐 알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병원 이름을 붙여야 되는 이름 뭐 로프트 병원. 전 세계 로프트 병원이가 크게 현수막을 붙였는데 뭐가 무슨 엑스레이 아주 유명한 거 하나 들여왔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창고라는 뜻인데. 근데 아무도 알아먹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창고병원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창고병. 요거 이렇게 된 이런 상태를 고친 거예요.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게 블라인드를 여기 8m짜리 블라인드를 자동으로 하려면 1억 이상 드는데 벽돌을 옆으로 세운 겁니다. 벽돌. 블록이라는 거지, 블록. 구멍 뚫리는 거. 그 실험했습니다. 벽돌 블록을 갖다 놓고 햇볕이 들어올 때 블록에 구멍을 뚫려 있는데 햇빛이 이게 차단되나 안 되나. 이 두께가 한 15전, 20전 되니까 거기 빛이 통과를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빛을 차단해야 되니까. 그런 실험을 다 끝낸 후에 블록을 쓴 겁니다. 근데 이 블록을 써서 안 되는 이유가 또 10가지도 넘어요. 이게 뭐 병원인데 이런 거친 걸 쓰면 안 되고, 뭐 시멘트가 뭐 환경에 어떻고 뭐 그런 거죠. 요거는 공사판에 쓰는 아시바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시지 아시바는 거죠. 아시바를 쓴 거예요. 천장에 그냥 불난 거 그냥 쓴 거야. 에어컨만 달아놨지만 천장 그냥 쓴 겁니다. 쥐파 먹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설치미술이라고 우기는 거지 뭐. 내가. 그건 설치미술이야. 근데 사실은 디스코 나이트 클럽에 불난 거 그냥 스치로폴 그냥 쓴 거거든요. 근데 저거 뛸라면 5천만 원 들거든. 여기는 디스코 나이트 클럽의 그 광란의 그 광장에 이 담배 연기가 이게 매연 쫙 차간 곳인데 이걸 갖다가 불이 난 곳인데 이걸 재활용해가지고 내가 설치미술 만든 거라고 우기는 거죠. 바닥은 이거 이제 진료실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 노출.
보던 등 아닙니까? 용접할 때 쓰는 그 길바닥에 끄고 다니는 용접등입니다. 그냥 쓰는 거. 아시마. 그냥 쓰는 거. 요거 참 블록으로 한 거죠. 블록으로. 블록으로 이 블라인드를 대체한 사람 세계에 나밖에 없으니까 저거 나한테 허락받고 써야 되지 앞으로. 예?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습니까? 작업등 그냥 쓰고 형광등 그냥 쓰고 캐비넷을 전부 공장에 쓰는 캐비넷 그냥 쓰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건 청담동이나 이런 데는 어울리지만 너무 합사가는 거예요. 기분이야. 여기 한산에서는 안 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진짜 그런 거 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진료받으러 많이 오는데 원장님 너무 좋아요. 우리 공장하고 비슷하네요. 병원에 가면 기 죽고 그러는데 여기는 여기 너무 좋아. 편하네요. 그래 좋아합니다. 개업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장님 이거 인터넷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인터넷 다 끝났는데 막 철근데 그냥 그냥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해서 공조 깨끗이 하고 소독 깨끗이 하고 마른 공기 주고 회적하게 돼 있어요. 누가 여기 와서 진료를 안 받겠어요? 진료비이 싸고 5억 정도 들어가야 인테리어를 2억 정도 줄였어. 우리나라 최고의 엔지니어 저기들이 붙었죠. 예술가들이 붙어 이거 만들어야 돼. 왜 붙어? 내가 돈을 2억을 줄 테니까 설치 미술을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했죠. 인테리어 하나는 망하니까 안 하니까. 설치 미술이야 이거. 거기다 니들 이름 써줄 거야. 그리고 이건 영원히 남을 거다. 너 세계 최초의 로프트 병원 만드는데 참석할래 안 할래? 다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현대미술관에 스푸너라고 하는 숟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오프너처럼 만든 디자인 4개 등록한 젊은 아이들이 파리학번 홍익대학 출신 아이들이 붙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다 했습니다. 세계 최초죠. 최초라고 우기는 거죠. 지금. 이런 게 대지미술. 이게 미술은 다 보관해서 천년만년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저거 백사장에다 저렇게 그려놓고 미술이라고 우기고 사진 찍어놓고 만드는 과정을 찍고 이거 미술이 설치 미술 보이죠? 이런 거 설치 미술 이거 설치 미술 해체하고 이런 데 세워놓고 너무 어려워서 내 참으로 쓰레기 같은 거 갖다 주기도 하고 풍자도 하고 이거 제가 성북동에다 만든 변함없이 이해받는 집이죠. 처음에는 이게 개봉될 집인가 처음에 걱정을 해요. 우리 그냥 한글로 그냥 이해받는 집 다시 저기 복잡해서 원장님 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이름하여 소격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좀 알딸딸하게 잘 모르게 그걸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잖아. 사람들이 막 지금 떠드니까 좀 잘못된 집이 저게 뭐야 뭐 하고 떠들죠. 그때마다 우리 병원이 홍보가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소격효과 좀 이렇게 낯설어 보이게 하는 거죠. 다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그 지난번 한옥이 너무 복잡해요. 이건 105평이나 되는 큰 한옥이 이렇게 가로세로 큰 한옥인데 가운데 30평짜리 천 여기서 와인을 마실 수 있어요. 와인. 다음에 모이면 거기서 합시다. 와인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여름에는 신발 벗고 잔디바둑에서 할 수 있어요. 집밥 마당이 커피숍, 커피앤와인. 삼성교에 있어요. 그 사진도 책에 있고 최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추워 겨울에. 그래서 이거 돈 들이면 몇천만 원 들어가죠. 돈이 없습니다 제가 돈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저걸 비닐하우스 하는 그거 있죠. 그거 갖다가 씌웠어. 멋져요 그래도. 비 오면 맞고 아무 시비 안 걸어. 100만 원도 안 들었어. 비닐을 다 걷었다가 올해 다시 씁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없는 놈들이 사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이거 안산에 만든 첫 번째 병원. 미술관, 그 갤러리와 치과를 결합한 거죠. 여기에 5년째 전시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놈들이
처음에는 나하고 동업한다고 들어왔다가 다 먹고 떨어졌어. 그 4명은 다 없어지고 다 뺏겼지만 만든 건 내가 만든 거야. 빚만 남았지만 나는 그래도 이걸 만든 역사가 또 남아있지. 그 어린이 도서관, 이것도 뺏긴 병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내 게 아니니까. 만들긴 제가 만들었어요. 병원이 안 될 때는 제 거야. 잘 되면 지들이 가져가는데 그거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어휴, 장가를 잘 갔어야 되는데. 이 카페, 강남 역삼역에 있는 카페가 있는 집. 방송. 제가 쓴 부르의 동시집, 동방문화가. 우리나라 제일 많이 팔린 동시집. 요번에 증보판을 냅니다. 안산에서 출판 기념을 하는데, 증보판. 여기 20편 정도 새로 썼습니다, 제가. 아이들 그림 넣고, 요거는 과학동시집. 과학동시라는 장르가 없어. 과학과 동시를 만난 게 처음이니.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인데, 사이언스지에 소개됐습니다. 논문으로 소개된 게 아니고, 장관이 과학동시집 썼다고. 이거는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도시적 감수성을 가진 최초의 시집입니다. 이게 이호덕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낮에 나오는 반달은, 과수원길, 고향의 공, 이런 동시만 있다가 핸드폰과 삐삐, 뭐 복제 호랑이, 뭐 이런 거가 들어있는 서바이벌 게임, 이런 것이 소재가 되는 아이들이 까탈하라고 웃죠. 왜냐하면 도시화돼서 아이들이 80%가 도시에 가 있는데 우리 동시는 과수원 길에 머물러 있으니까 목가적이고 향토적이고 동천지향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지 않는 건데 저 시집이 나오고 난 뒤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많이 팔렸다니까요. 실제로. 지금도 인세가 있다니까 지금 제가. 요번에 이제 증보판, 출판사를 바꿔서 내고 과학동 시집은 지금 김영사가 지금도 써달라고 해요. 모두 요 증보판이 나옵니다. 과학대중화일관. 마도선 원장님 기억나죠? 강제로 좀 샀죠, 이 책. 그냥 좋아서 샀죠. 일기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돌관자의 흐르는 강물에 갈기손을 씻어라. 이거 내가 이 4대강을 다 돌아다니면서 썼어요. 강이 어머니고, 강이 역사고, 강이 전통이고, 강이 생명이고, 4개의 강을 4개의 장시로 한 시집 안에다 사이좋게 누여놨습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읽어주셔야 되는데, 사셔서 읽어주셔야 되는데, 안 읽어주면 이게 문제입니다. 강매를 하는 수밖에. 요거는 이라크 반전. 어떨 수 있나? 왜 못하나? 거기 지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저기에 있지. 홈페이지. 여기 내 핸드폰에 있어. 핸드폰에도 있다고. 그래, 하여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트리플 악셀로 가죠. 이런 얘기만 하다 가면은 또 저평가, 강의 저평가 나오니까 조금 그럴듯한 얘기를 해야죠. 저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고 또 두 딸의 아버지고 또 아내의 남편이고 선천적으로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들은 다 그렇지만. 그래서 여성과학자를 대한 법률 같은 것도 제가 만들고 지정할당제라는 거 만들었습니다. 공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역차별이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나 그게 그 헌법의 위반이고 뭐 차관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프로머티브 액션이 우리 현실에 필요하다.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번에는 이제 여성 경제인들을 도와주는 조달에서 여성 경제에 우대하는 거, 또 수익에 안에서 여성 경제에 우대하는 거. 그랬더니 그것도 어퍼머티브 액션이고 국회의장이 어제 그저께 그 공청회 하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남성의 역차별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됐다 이거야. 뭐 무슨 고시의 여성들이 많이 하고 시험으로 뽑으면 여성이 대통령 된다나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려면 남자들이 애를 낳고 육아를 책임져야 된다. 여성들이 근본적으로 이게 경쟁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창업하고
우리나라 기업인의 38%가 여성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마 매출로 따지면 5% 내지 10%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 창업이 처음부터 창업이 아니야. 우리 최정숙 대표 같은 처음부터 창업이 아니고 남편이 죽거나 또 시아버지가 죽어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성 창업을 더 도와야 되고 그분들이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격차가 139명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101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성격차가. 그게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올해 그거예요. OECD 가운데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일본 우리보다 더 낮긴 한데, 그런데 여성의 사회적 진출 없이 남성만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세계 11번째까지는 갈 수 있지만 7번째, 8번째는 갈 수 없다. 결론적으로. 남성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2만 불 어림없어. 3만 불, 4만 불 갈 수 없어요. 여성들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여성들의 힘이 없이는 나라의 경제를 더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여태까지 너무 잘했어요. 근데 더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성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쇄진해서 40대에 갑자기 조련사를 하려면 여성들을 잘 모시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요리도 하고 육아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와 있어요. 역할 분담하고 협력하고 양성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 과학자 가운데서 공학 뭔가 더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거칠고 힘들고 그동안 잘 도전하지 못하던 분야죠. 여기에 여러분 최전방에 서 계신데 더 노력하고 더 뛰쳐 올라가고 더 노력하고 어제 내가 발제했는데 유태인 과학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 가려면 2배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노벨상 받으신 분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적이 있던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간이 무언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인간은 여자님 네일로라는 사람이에요. 노벨 생리학상 1977년. 그런데 하나는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이 감성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여성이 암기를 잘하는 동물이다. 그럼 그건 희망이 없어. 여성이 하이타치 하이테크뿐만 아니라 하이타치 또 운해와 참회 또 창조적 상상력 이런 부분에서 남성보다 우월하고 동료보다 우월한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창조적 역량을 기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독서도 열심히 하지만 생각도 하고 구상하면 차 안에서 메모하고 시 쓰고 여러분 그 전기에너지 빛의 속도 그 다음에 비트 그 영과 1의 그 비트의 속도가 지금 전 세계를 몇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그것보다 더 빠른 거였어요. 상상력.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갔다 왔어, 아까 갔다 왔고, 한옥치과 갔다 왔고, 영국 갔다 왔고, 과학기술계 갔다가 국회 공전하는 거, 충목회 갔다가, 이게 막, 머릿속이 지금 막, 엄청이 막 돌아가죠, 지금. 못 가서 갑니다, 막 이렇게 막. 사업으로 갔다가, 정치로 갔다가, 과학으로 갔다가, 여성으로 갔다가. 이 상상력의 힘이라는 것이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상상력이 강한 나라가 승리하고 상상력이 강한 아이들을 길러야 되고 상상력이 강한 기업이 승리하고 그런 거죠. 왜? 상상력만이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동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안은 창조적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미술에서도 얻고 음악에도 얻어야 되는데 내가 뭐 어려서부터 그런 예술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귀와 그런 눈을 갖지 못했어요. 노력은 하지만 참 어려워. 특히 현대미술 같은 거, 현대음악이고 모르겠어 지금. 아무리 봐도 미로의 그림 같은 거 보면 내가 발로 그린 것만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다행히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남의 시를 많이 읽고 자꾸 하다 보니까 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시가 내 상상력을 잃게 하지 않는 나는 내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서 그 시를 쓸 수 있고 또 10년 동안 누군가가 쓴 시를 화장실 안에 앉아서 한 시간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시집 한 권 커피 한 잔이라는 내 수필이 있는데 커피 한 잔 강남에 가서 먹으려면 5,000원, 7,000원 하잖아요. 옛날에 시집이 3,000원, 4,0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커피 한 잔 안 먹고 시집 한 권 사서 전철역에서 이렇게 보고 하면 10년 동안 그 사람이 쓴 고뇌, 사색, 그 외로움의 밤 이렇게 다 읽히죠. 아, 여러분이 요 식기절을 하나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생각하죠. 상상력을 잃지 않고 창조의 길로 가시기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어디서 오는가? 창조는 경계에서 온다. 경계에서 온다. A 집합과 B 집합이 만나는 이 부분에서 창조가 많이 발현될 때가 많아요. IT와 BT가 만나는 IBT. 아까 있는 첨단과 전통이 만나는 그 공간. 왜 거기서 만나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데 기수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수지역. 기수지역이라는 기수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야 아마. 그거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집. 낙동강 하구원, 영산강 하구원 같은 데. 거기 고기가 많아.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거기 고기가 많아요. 왜 많은지. 난류에 사는 고기와 한류에 사는 고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많겠죠. 두 개의 영역과 두 개의 장르가 만나는 그 공간에 상상력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상상력의 팽창과 확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시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융합의 그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계를 하이브리드를 중시해야 돼. 하이브리드. 저기 공강로가 없는 고로를 뭐라고 할까? 무슨 방식이라고 할까? 파이넥스. 파이넥스 기법은 전통 제조업 방식에다가 IT 내지는 신기술 결합한 거예요. 그지? 틀림없이 그런 거겠지. 두 개 섞어야 돼. 두 개 섞어야 돼. 두 개. 다른 영역으로 섞어야 돼. 백남준 비디오 아트. 이거는 현대 영상 과학이라고 할까요? 뭐 무슨 TV라고 할까? 이거와 그 미술을 결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피아노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피아노. 이 교양이 수준이 나고 많이 떨어진다 이거를 이 공학만 하셨는데 피아노가 1709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쇼팽이나 피아노 작곡가가 1600년도, 1400년도 르네상스 시절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왜? 피아노가 없었으니까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피아노의 그 원형은 동양에서 났는데 이걸 두드릴 때 소리가 나는 그 기법을 이용한 것인데 그걸 만들어서 어느 누군가가 피아노를 만들었어요. 피아노를 만들고 나니까 그것을 이용한 피아노 작곡이 만들고 작곡가가 만들고 연주자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음악 예술이 같이 간다 이겁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컴퓨터에 들어있던 것과 핸드폰에 들어있던 이동통신이 만난 거죠. 이게 스마트폰이죠. 이거 알아먹고 있나? 되니까는 하이브리드. 미국의 힘. 이게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는 데서 오는 거죠. 우리 다문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다문화. 지금. 우리 정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야.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요.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돼요. 단일 민족 이런 거 너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피 속에 많이 섞여 있어요, 이미. 그래서 창조가 경계에서 온다는 것과 융합에서 온다는 것, 통섭에서 온다는 것.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는 10년 전부터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주장, 과학기술 제1대결, 전통산업 제조업에다 신기술 융합한다. 그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선택이었습니까? 10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이 책 뒤에 써는, 여러분 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엘빈 토플러가 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식격세라는 게 그 세계적인 퓨처리스트인데 저하고 2번 논쟁했어요. 요 논쟁 끝나고 나서 엘빈 토플러가 이거 한번 토론하면 몇만 불씩 받는 겁니다. 근데 이 토론 내용을 포플러 파운데이션에 나온 잡지에 실어도 되겠냐고 그랬어요. 내가 물론 뭐 의기가 있었으면 뭐 돈 주고 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런까지는 얘기 못했지만 간단하지 않은 논의가 있었죠. 포플러는 한국 경제를 IBT로 가져가야 된다. IBT. 우리 대통령은 토플러라고 하면 그냥 사족을 못 쓰시는 대통령. 지식에 대한 그 가칭이 많으신 분들. 토플러, 빌 게이츠는 꼼짝 못해요. 근데 중국식 주방영화들은 그런 거 생각할 거 필요 없어요. 난 장관인데, 이거 안 된다, 이거. IBT로 가면 우리 청년 실업을 어떻게 보고를 하고, 고용을 어떻게 창출하는가, 어떻게 성장 동력을 그거에다, 벤처기업에다만 맡길 수 있냐. 안 된다. IBT 멀었다. BT 엔진은 선행 투자입니다, 아직. 나노, 금방 세상이 바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1,000억 넣어가지고, 우리 겨우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와보니까, 나노가 2,000억으로 들었더라고요. 일부 실행화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산업의 주력이 되기는 어렵고, IT는 아직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분야고, 그렇다고 해서 IT만 갖고 먹고 산다는 건 어려우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제조업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제조업에다가 IT, BT, MT, ST, DCT 융합해야 됩니다. 전통산업에 신기술 융합하는 것을 그냥 과학기술의 1대계로 갖다 박아놨어요. 누구도 못 고치게. 내가 토플한테 말했어. 지금 이 나라 안에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에서 제조업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한번 봐라. 대만, 한대 정치인들이 대만에서 배워야 된다고. 중소기업. 대만이 죽었다 깨나도 반도체를 못하고 있어. 자동차 못한다. 영국이 자동차 한 대도 못 만들어. 자동차 제일 먼저 만든 사람. 제임스 와트의 나라. 영국이 슈빌딩을 제일 잘하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배 한 척도 못 만들어. 영국이 컴퓨터. 그렇게 하지만 애니콜 반도체 다 우리가 만들었어. 어디서 우리 보고 철강 원자력 다 포기하라고 그러냐. 그거하고 ITBT로 방점을 옮겨? R&D를 글로 가져가? 안 돼. 아직 멀었습니다. 자동차가 철강산업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텔레마틱스야.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사이언스, 환경공학 다 들어가야 돼. 끝내라는 거지. 그래서 안 되죠. 우리 식대로 생각해. 이것도 창조. 너무 유명한 사람들, 너무 잘 배운 사람, 너무 생각이 좋은 사람. 그 박사가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이 헛다리 잘 잡아.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시간 하나 읽어줘야 돼. 똑똑이 좀, 그래. 그걸 다 써놨어. 시에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죽지 말라고. 빌 게이츠가 64KB 이상은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10년 전에. 예? 그렇습니까, 지금? 64KB 이상은 필요 없어?
시도 써놨어. 박동수 집에다. 자, 봐요. 여기 박자 되시니까. 영국에, 야, 안경 어딨냐? 이제, 읽으면. 아니, 갑자기 튀어나온 일이라서. 재밌죠? 영국의 학술원장에 있는 켈빈 경이 1895년에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이거? 찰스 듀에디는 미국 특파청장이 1899년에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발명되었다.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안 웃지? 가지가 소통이 안 되는 케네스 올센이라는 디지털 회사 사장은 개인적으로 집에 전혀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프랑스 2차 대전 페르디낭 포슈 장군이 비행기는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 군사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 대릴 자독이라는 20세기 폭스 영화사 사장은 텔레비전은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1976년에 쓴 웨스턴 유니언은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 기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혀 가치가 없는 물건이다. 빌 게이츠가 1981년에 64kB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다.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고 웬만하면 말을 말고 살아야지. 이런 말이 책에 기록되었으니 똑똑이 자손들은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찾아내려고 이 나쁜 머리를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도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나 반향이 없는, 제가 서서 내고 있는데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는 얘기. 저기가 누구예요? 저기가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했는데 그 악셀의 스펠링이 AXEL인데 그 AXEL이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악셀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스핀법이야. 근데 그걸 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트리플 악셀레이터의 악셀로 이해를 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사용한 거지, 트리플 악셀. 두 개를 볶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융합해야 된다고.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융합해야 된다. 내가 10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때는 참 새롭기도 하고 생경했어요. 뭐 과학기술에다 문화예술을 접목하냐? 근데 지금 저건 상식이 됐습니다, 지금. 그죠? 뭐 인문학에서 뭐 경영기법도 찾아오고 과학적인 것도 생각하고. 통섭이라고 하죠. 문화와 예술의 융합.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제가 과학경제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장관했을 때 만들었는데, 그 경제고등학교, 이스라엘 과학경제고등학교의 이름이 사이언스 오브 아트 스쿨 오브 아트 앤 사이언스. 과학은 예술을 향해서, 예술은 과학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원래 하나였습니다. 르네상스 전까지 하나였습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타고라스 다 예술가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토목기술자이고 그랬잖아요. 정약용은 시도 쓰지만 기중기도 만들었어요. 예술이 같은 상상력의 자식이에요. 근데 그걸 갈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르네상스, 낮은 차원의 르네상스 맨이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치과의사이자 시인이자 전기기술자이자 정치인이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안 돼요. 이제는 이거는 안 돼요. 안 되고 요거 세 개를 볶아야 돼요. 어제 섬유의 날이 어제 섬유 회션의 날 축사를 갔는데 1000명쯤 모였어. 섬유를 자동차에 입히고 있어. 탄소 섬유. 아라미드 섬유니까 아라미드 섬유는 그런 것도 나오고. 항공우주에다 섬유를 입히고 있고.
선박에다 섬유를 입고 산업 섬유라는 말, 기술 섬유. 그래서 내가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축사를 하는 정치인을 가진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 섬유의 이야기를 입혀야 돼. 섬유의 전통을 입히고 섬유의 환경을 입히고 섬유의 생태 환경을 입혀야 한다. 알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섬유의 이야기를 입힌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아무 반향이 없네요. 뭐좀 유익한 얘기 떠들었다 정도는 생각, 거기서 문거 없이 말을 잘하네 이런 정도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들어있는 함축과 내용에 대해서 반향이 없어요. 여기에 저의 고민이 있어요. 생태환경과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해야 해요. 우리 조국이 가야 할 길,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해요? 문화예술, 과학기술, 동시에 생태환경이 도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길러야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이 있으면서 생태환경을 이해하는 사람. 어떤 사람 대통령 뽑아야 돼. 생태환경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뽑아야 돼.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승리할 것인가, 생태환경적으로도 적합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적 소양을 갖고 있는 디자인, 패션, 컬러 이것이 있고 이야기가 들어있고 동시에 과학기술에 충실하며 생태환경에 적합한. 지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든 병원이 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생태환경적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고 과학기술에 거기 과학기술 빠지면 안 돼. 자, 병원인데 한옥도 다 좋은데 치과 덴탈 치어가 1919년 산으로 덜덜거린다. 엑스레이가 없다. 첨단 기술이 없이 옛날식으로 집게로 뺀다. 안 되죠. 생태환경. 다음. 제자랑. 다 가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다. 들어왔는데, 남준, 스마트폰, 이스라엘 과학예술고등학교, 이스라엘 아트 앤 사이언스 아카데미 아닙니까? 시사진 여기다 하나 뱀이 이렇게 되는데, 이식과 요리와 남자 여자의 경계가 무너져.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못 보십니까? 포스코의 그 공장에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하는 강의. 강사료는 안 받는데. 강사는 안 줘도 돼. 얼굴 알리는 게 지금 목표. 이런 슬라이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해양연구소 한번 갑시다. 요거는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에 있는 마스다르시티. 에너지 최고의 도시를 만들었다니까요. 발전소가 없어. 태양광, 풍력, 지열로 도시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두바이처럼. 그걸 노리고 만들고 있어요. 저게 관광이야. 과학기술과 관광이 결합된 거예요, 지금. 나도 가볼 거니까. 나 올해 안에 가볼 거니까요. 갔다 와야지 또 사람들한테 또 여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태양광으로 이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무인자동차. 우리 집안 얘기 많이 들으셨으면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원통형 버스고 광산을 오페라하우스로 만들고 이런 재활용, 역발상 그거죠. 이 바레인에 있는 무역센터는 풍력발전기 3개를 만든 이 빌딩에 들어간 에너지 20%를 절약했죠. 이거 광저우에 만들고 있어요. 이놈들이 광저우에. 여기도 통과되는 요 지점에 풍력을 만들고 바람이 빠져나가게 만들고 앞에는 태양열을 붙인 거예요.
프라이브로크 내가 갔다 왔는데 건물을 돌아가게 만들었어.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400도가 돌아가게 하루에. 태양을 계속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저기서 쓰고. 프라이브. 패시브 하우스. 단열재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두봉마을, 오봉마을. 여기 있죠, 지금. 하나라는 국회의원이고, 정태근 의원이고, 같이 우리 프라이브로의 건물 안에 태양광과 여기 건물 안에서 이거 잘하고 있죠. 태양광 이렇게 있고, 하우스.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사돌이가 뛰었던 운동장 위에를 태양광으로 만든 거죠. 태양광 주차장 만들고, 에너지, 신생에너지로 대체하고. 포스코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투자도 하고 있고, 그렇죠? 이거. 아까 제가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그 도시농업. 이 건물의 60%가 지금 여기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에디트 타워. 50% 이상 식물을 설치해서 하고 나머지는 태양광. 열섬 효과도 해서 건물의 온도도 낮추고 거기서 유기 농산물도 생산하고 빌딩 안에서 하는 거죠. 도시농업입니다. 이게 지금 강남에 있는 옥상에다 농사 짓는 겁니다. 제가 방문해 가지고 농업에 눈을 떠야 돼요. 신수동에서 옥상에서 만든 거 가지고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노인들이 이 일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죠. 이걸 무상급식에 쓰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나라의 경복궁에 있는 굴뚝입니다. 여러분, 자금성에 굴뚝이 없습니다. 자금성에 온돌이 없으니까 굴뚝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우니까 거기 불때가 막 끓음이 엄청 많은 그런 궁궐이에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우리 뒤까지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이 없어. 그 똥을 싸가지고 이놈들이 임금이고 궁녀고 다 싸가 바깥에 있는 호수에다 갖다 버려서 냄새가 엄청나. 그래서 장수가 발달했다는 설도 있어. 이런 놈들이 크게 만들어놓고 나무도 한 면하도 안 해요. 왜냐면 자객들이 숨어있을까. 나무가 없으니까 자금성. 자금성이 우리 경복궁보다 100배 큰 성이지만 난 속으로 바깥으로 하면 안 되고 자금성과 우리 경복궁을 안 바꾼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게 우리 굴뚝인데 이 굴뚝에다가 이런 아트를 갖다 붙인 거예요. 십장생. 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아이디어. 이게 삼척에 세운 남부 발전의 굴뚝이야. 이게 혐오시설 아닙니까, 굴뚝이?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사람이 엄청 칭찬했어. 당신하고 나하고 과가 갔다 그랬더니, 아, 벌써 책을 한 100권 사서 돌렸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엇보다도 그게 반가운 것 같습니다. 나하고 같은 동지애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걸 바꿨어요, 이렇게. 굴뚝 이렇게 숨긴 겁니다. 전망대를 만들었어요. 관광명소가 됐어요. 전망대가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사무실이 생기고, 지어실이 생기고, only one in the world. 이름 붙였어, only one in the world. 최초에 도전한 거죠. 환경으로 바꾼 거죠. 여기를, 시간 다 됐지만, 한 2, 3분. 됐죠? 네. 이거 뭐 보이죠? 내가 만든 거. 너무 강의가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불러주셔야 할 돼요. 수가 없어서. 이거가 비가 올 때 이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네? 이거 다음은 안 가요? 크리미에 나 바뀌는 거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등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닷가인데.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아, 정말 잘했다. 역발상. 이거 지금 외국에다 수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발전소 지러 가거든요, 우리나라. 껌뻑 죽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 사람이 안전사장 해야 돼, 이제 앞으로 내가 볼 때. 안전사장이 기분 나쁘시겠죠. 콘서네이션은 안 돼. 나오지 마. 무인도의 섬에, 오염의 섬.
얘기 들었죠? 일본에. 네? 나오시마산. 1년에 30만 명이 가. 제주도에 국민이 50만도 못 한다고. 내가 제주도 가서 강연했습니다. 강연했는데 뭐 200명이 한 명도 안 일어나서 다 들었어. 나오시마를 배우되 나오시마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두인 포스트. 나오시마 섬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과 기업인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우리나라로 하는 대구 같은 그룹이에요. 그 사장이 붙어서 무인도를 오염의 섬을 예술의 섬으로 바꾼 거예요. 경제는